오늘은 편집자님을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현 TV 채널의 편집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디빌딩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운동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편집자라고 합니다. 편집자님이 내추럴로 그랑프리까지 한 첫 대회 그런 비법을 한번 저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2년 전에 바디 프로필 촬영했을 때 한번 체지방을 걷어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러면은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됐던? 3년 차.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뺐나요 그때는? 72kg 정도에서 58kg 정도까지. 58까지? 네. 이번에 다이어트가 다 됐을 때 대회 체중이 어떻게 됐죠? 대회 체중 계측했을 때가 64.1인가? 네. 대략적으로 64kg네요. 64kg에서 58kg.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회 때가 훨씬 더 체지방이 없는 드라이한 모습인데 순수 근육량만 거의 6kg가 는 건데 그때도 분명 3년 동안 훈련을 해서 중량도 꽤 올랐을 거고 정체기도 겪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6kg가 올랐나요? 좀 더 그 스트렝스식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했던. 제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중점이 수행 능력을 올린다 이런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행 능력이 팍팍팍 떨어졌고 다이어트 할 때? 네,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최대한 중량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운동을 처방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수행 능력이 안 떨어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다이어트가 잘 됐다는 척도가 체중은 내려가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중량 자체가 안 떨어지면 살이 잘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일부러 줄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고, 식단 그대로 가져가세요 라는 말을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빨리 빼야 될 것 같고 막 몸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조급함에 먹는 거를 너무 빠르게 팍팍팍팍 낮추는데 안 빠지는 것 같을 때는 차라리 훈련 양으로 덮어야지. 이거를 너무 일정 거 이상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 수행 능력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미니멈을 정해놓고 최소치는 먹어주면서 오히려 훈련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추천을 합니다. 이번 다이어트 기간 동안 자세를 어떻게든 다듬고 그 라이노리랑도 다이어트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제 운동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다이어트 시작 때보다 더 객관화가 많이 됐거든요. 자세 객관화가 좀 더 많이 돼갈수록 그 중량을 많이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많이 유효했던 점 같습니다. 네, 이게 엄청 공감하는데 제가 예전에 스트렝스 훈련을 이제 막 접하면서 대회 준비 같이 어설프게 저도 할 때가 있었는데 원래 하던 수행 능력보다 스트렝스 훈련 스타일인 자세로 이제 하기니까 체중은 내려가는데 저는 오히려 수행 능력이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경험이 있는데 자세가 좋아지면서 빼면은 수행 능력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리 상태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더 잘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아무리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막바지가 되면은 수행 능력을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지막 2주 정도 앞두고는 탑셋을 없앴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해요. 심리가 진짜 중요해서 과감하게 그때 탑스를 그냥 없애주셨어요. 막 없애고 운동이 잘 되는 훈련에 볼륨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먹는 것도 줄이고 있지, 몸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태여서 수행 능력을 대회 직전에 올리기는 정말 힘든 거라서 훈련 양만이라도 빠지지 않게 이 정도 무게를 갖고 이 정도 훈련량을 가져가면 근육을 최대한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저도 나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먹힌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훈련에 대한 피드백만 많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현지자님이 다이어트를 너무 잘하셨어요. 클린 식단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매일 아침에 볶음밥 볶아서 그걸 그냥 4인분으로 나눠서 소분해갖고 그걸 거의 한 2~3달 동안 가져갔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계속 빠지고 거기에 오히려 볼륨을 조금씩 늘려주고 거기에 마지막 필살기로 유산소 넣어주고 하니까. 저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주황바지 입고 살 뺀 거 보시면 그때 생각보다 다이어트가 저도 꽤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먹었냐면 대회 한 2~3주 앞두고까지 수박수박 다 먹었어요. 저 개육볶음이랑 그렇게 먹고 그게 빠져요. 탄단지를 재서 먹는 거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다 같이 먹는 밥에서도 이만큼이면 먹으라, 밥 이만큼이면 인간 저울이 되잖아요. 150 이걸 대충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못 가고 마지막 한 3주, 4주 정도는 완전히 이제 탄단지 딱 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막 2~3달, 4달, 어떤 분들은 막 5달 동안 고구마, 닭가슴살 이렇게만 먹는데 저는 그거는 정신적으로 지쳐서 힘들고 깔끔하게 가정식으로 먹으면서 살 빠지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내추럴들은 결국에는 저는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살을 빼는 거라. 정리하자면 훈련법이 이거네요. 훈련을 객관화해서 그 운동들의 수행 능력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잖아요. 지금 비시즌에 프레임을 크게 만들고 나서 제가 대회를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생각했잖아요. 3~4개월. 그쵸.
그때 앞두고 이제 이런 고립 운동들을 많이 추가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운동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루틴이었잖아요. 초중급자 프로그램 같은. 맞죠. 분들도 하고 계셨던 그 프로그램으로 프레임을 최대한 키워놓고 수행 능력을 길러놓고, 그 다음에 4개월 앞두고 그 수행 능력이 빠지지 않게 그 틀도 최대한 갖고 가면서 보조 운동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보다 4개월 동안 고립 운동 한 걸로 지금 보면 몸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왔거든요. 어깨 후면이라던가 맞습니다. 이두라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추럴로 훈련할 때 큰 틀을 정해놓고 수행 능력이 안 빠지게 하고, 이 시즌에 좀 더 수행 능력 위주로 4대 운동, 그리고 시즌이 되면서 이제 고립 운동. 저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내추럴로 훈련하는 데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편집자님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까워서 파렐레나 리어델트나 이 모든 운동을 다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빠질까봐.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한다고 더 늘지도 않은 것보다 신기하게 생각보다 안 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약점이 뭔지 스스로 알잖아요. 그 약점을 하는 보조 운동 몇 가지만 가져가고 그 부위만, 그리고 일단 4대 운동 이렇게 잘 가져가시면 훨씬 좋습니다. 등 뭐 당기기 당연히 잘 갖고 가고, 그래도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약점이 어디죠? 팔이랑 가슴 정도. 가슴이 약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훈련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벤치가 기록이 어떻게 되죠? 비시즌 때 제일 잘한 비시즌 때는 130. 130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30이 비시즌 때 원RM이었는데 이 수행 능력을 이제 비시즌 때 140, 150으로 만들고, 그 수행 능력에서 지금처럼 다이어트를 하면 저는 가슴 모양이 당연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내추럴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와이프가 파워리프팅 대회 나갔을 때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잘 드시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보면 근육량이, 와, 저 사람 진짜 근육량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들면 그 근육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식 운동은 사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들던 중량이 낮아지겠지, 아니면 횟수가 낮아지겠지 하면서 뭔가 힘들어서 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신무장으로,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거기서 하나 더 했어요. 2.5 아니면 1.25kg라도 추가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제가 그래서 강도 더 세게 하라는 말 네, 맞아요. 많이 썼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약간 강도를 세게 갖고 가야지 지금 이렇게 근질이나 세퍼레이션이 확확 나오거든요. 그냥 파워리프팅 하듯이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끝내면 그 꽉꽉 눌러 담는 그 느낌까지 안 와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내추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시즌이 가까워질 때는 현진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실패 지점 밀어붙이고, 이 밀어붙이는 걸 잘해야 돼요. 단 모든 운동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 고립 운동들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정말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런 운동들을 또 많이 안 하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서도 아마 디테일한 부분은 거기 근육량이 더 찼어요. 그거 느껴지죠? 느껴졌어요. 현일자님을 다이어트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도 보고, 다이어트가 한참 중일 때도 보고, 후에도 봤는데 몸이 점점 좀 더 보디빌더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어깨라던가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살이 빠졌는데도. 그게 이런 고립 운동들을 강도를 뽑아서 가능한 거거든요. 메인 운동들도 이 정도까지 밀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들을 보면은 벤치나 이런 것도 약간 크게 때리는 운동이잖아요. 수축감을 길게 안 갖고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중량감, 다이어트 때도 중량감을 꾸준히 유지해서 최대한 프레임이 안 빠지게 그렇게 하고, 이제 대회 가까워지면서 일부러 제가 푸시업도 막 넣거든요. 맞아요. 그냥 푸시업 이렇게 꾹꾹 네, 눌러 담는 거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고 네. 훈련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산소 거의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안 하다가 일상생활 할 때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또 카페 알바를 했다 보니까 계속 서서 일하는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활동량은 거기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유산소를 대회 한 달? 3주 전까지 안 가져갔고, 그리고 유산소를 시작할 때도 거의 한 20분? 30분? 그리고 유산소 개념도 그냥 푸시업 뭐 이런 것도 넣어주고. 우리가 유산소 넣었을 때 타이밍이 이거잖아요. 카페 알바를 잠깐 쉬었을 때 활동이 주니까 그때 또 유산소를 넣은 거거든요. 맞아요. 먹는 거 유지하려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활동량과 이게 완전 객관화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참고해서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전날까지 컨디션은 어땠나요? 전 신기할 정도로 전 이게 제일 중요한 네. 포인트 같거든요. 저도 잘 빠졌을 때와
그리고 한 번은 막 전국체전 선수들이 사우나도 한다고 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 어설프게 따라한다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것도 느꼈거든요. 수분 조절한다고 어설프게 사우나 들어갔다가 물 안 먹고 나오자마자 핑 해가지고 물 한 모금 먹고 먹고 살려고. 갑자기 좁아졌던 시야가 환하게 환해지면서 갑자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망했어요. 몸이 진짜 근육 다 빠지고 머리만 둥둥 떠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추럴로 훈련하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호르몬이나 이런 걸로 조절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만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또 몸 상태가 좋아져야 저는 데피니션도 훨씬 더 스킨이 덜 덮인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디우니그도 엄청 나쁘지 않아 보여서 내년에 또 현지자님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현지자님 여기 인스타랑 유튜브 여기 링크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뭐 편집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저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